좋아요, 구독!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실전 노하우를 통한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 하는데요. 입장해 주셔야지 해외 선물 처음 시작해보고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선물이죠. 이 시황 분석 자료집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허생 마스터님이 어떻게 차트를 분석하고 매매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지 그 매매 전략까지 직접 그날그날의 차트까지 저장하셔서 적어 놓았는데요. 네, 마스터님, 이 자료집을 시청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집 받으면 어떻게 직접 매매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실시간으로 하루에 2번 네. 주간과 야간에 그렇게 시황 분석 그다음에 매매 전략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그거는 실시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주간 단위로 이렇게 자료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뭐 이렇게 나들이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차트를 보실 때 복귀해 보시고 난 이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전략이었었구나. 이런 전략을 했었으면 좋았었겠구나. 복귀가 곧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자리, 컷나간 자리를 일주일 뒤에 드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매매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장하시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계속 차트는 패턴이고 반복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 기법, 그거보다 기법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계속 수익을, 그러니까 패배 말고 수익의 승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근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거시적인 환경 분석, 한마디로 시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채권과 금리, 지난 시간에는 일본 YCC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 달러 인덱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면 다음번 시간이나 아니면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네, 달러 인덱스가 뭐죠? 네, 다들 아실 겁니다. 달러 인덱스 간단히만 아실 거예요. 미국 대 6개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이쪽은 뭐 어딘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왜 할까요? 왜 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올랐어요. 근데 B라는 주식은 내렸어요. 그리고 C라는 주식은 그냥 뭐 평균 했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올라간 건가요? 내려간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코스피 200 아니면 코스피 지수라는 걸, 코스닥 지수라는 걸 만듭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럼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도 달러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가 세구나,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약하구나. 뭐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서. 그럼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겠죠. 분모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냐? 73년 3월 100이 기준입니다. 100. 뭐 어떤 분들은 105에서 103을 내려오니까 달러 인덱스가 약세라고. 아닙니다. 100 위면 강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락 국면, 상승 국면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최고점, 그다음 여기가 최저점. 간단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경제 위기 이때 그 연준 의장이 폴 볼커였죠. 기준금리를 20%나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앉아서 20%그 이자를 준다는데 누가 거기다 예치를 안 하겠어요. 그럼 여기는 뭐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2008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금융위기. 그럼 여기가 왜 내려갔을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이 망할까 봐. 똑같은 거죠. 그러면 닷컴 버블은 여기 있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여기가 대충 103. 103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로선을 쭉 거보면 103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03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움직이는 건요. 달러 인덱스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나스닥은 국채금리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내려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골드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와 뭐 디커플링, 커플링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일단 달러 인덱스의 원리를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된다. 틀린 말은 아니라 맞는 말도 아니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누가 만드냐?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입니다. 네, 그러면 달러 인덱스 대충 설명이 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우리 국채금리
국채와 금리와 채권 그거 할 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럽과 일본과 영국이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번외로 하고요. 네, 그럼 달러 인덱스 이게 US 달러죠. US 달러. 그러면 유로존이죠. 유로화가 올라가면요.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겠죠. 엔화가 올라가면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게 누구죠? 유럽이죠. 유럽의 영향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유로화 대비해서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오는 게 유로화가 제일 크기 때문에 비중이. 근데 지금 좀 문제가 달라요. 뭐냐면 유럽은 한 15% 내외 정도밖에 교역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만들었다고요? 1973년. 그러니까 옛날 대비해선 이게 좀 고쳐져야 되는데 쉽게 안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영국 파운드화. 또 가끔 기사 보시잖아요. 파운드가 강세로 달러가 약세가 됐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 당연히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겠죠.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조건들을 보셔야죠. 유로 달러가 왜 올라가죠?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갔으니까. 그러면 엔화는요. 똑같죠. 이쪽은. 금리가 없던 시기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똑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왜 올렸을까요? 미국이 채권 금리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따라 올려야죠.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라틴 아메리카 그 경제 위기 때 폴 볼커 연준 의장이 20%까지 금리를 올리니까 돈이 미국으로 싹 쏠리는, 빨아들이는. 그럼 마찬가지로 달러 강세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이걸 따라잡으려면 마찬가지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올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인플레이션을 누르려고 했다가 생활고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대출금리 올라가지, 뭐 올라가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이자까지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성 요소, 여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우리 그 TV 신문 통해서 보시는 거고, 요거 말고 그럼 영향을 받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영향을 받는 건 여기 있죠. 자산군들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증시, 골드, 그다음에 국채하고 코인이죠.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와 코인은 상관관계가 되게 깊습니다. 그럼 미증시 단순히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영향을 받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그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유로존에서 금리를 올려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다. 그러면 나스닥이 올라갈까요? 그건 모르죠. 아닙니다. 뭐 반대로 움직이네, 같이 움직이네, 그건 둘째치고. 그럼 일본에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이쪽 미증시가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른 얘기로 여기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국채 금리를 올려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면 돈이 이쪽으로 쏠리니까요. 올라간다면 미 증시가 내려갈까요? 네, 내려가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국채가 있잖아요. 국채는 기준금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도 올라가야죠. 더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연준 재무부 장관, 제닌 옐런 재무부 장관이 그 국채를 발행을 대규모로 했죠. 그럴 때 기존하고 똑같은 금리로 발행을 하면 사줄까요? 중국이 저렇게 망가져 있는데 아니죠. 금리를 단돈 0.01%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증시에 영향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골드도 단순히 달러 인덱스, 뭐 영국의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아니면 뭐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골드에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골드가 위로 막 솟고 위로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골드가 하방으로 내리꽂는 그런 현상은 단순히 그 달러 인덱스와 그 커플링, 디커플링 여부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네요?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궁금하신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시황, 매매 전략 브리핑 그런 자료들 가져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뭐 좀 더 편하게 또 좀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매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방송 중에 공개 방송 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필요하면 다음번에 더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매매 기법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달러 인덱스는 여기까지만 짧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